이제 장 마감까지 15분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수익 향한 한 발 쏴보도록 할게요. 다냐쌤과 일발장전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픽 종목부터 가볼까요?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떤 종목으로 베팅해 볼까요? 저는 내일 일정을 보고 로봇 섹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제까지 좋았다가 어제와 오늘도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결국 되밀렸거든요. 로봇주들은 오늘 인공지능이 밀리면서 같이 크게 되밀렸어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인공지능 섹터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쪽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사가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장중에는 잠깐 반짝였지만 지수 하락에 속절없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성그룹과 SK그룹 역시도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 그렇다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번 도각받을 수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했던 부분은 내일 정부 정책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정책 협의회가 개최돼 그래서 정책 협의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모멘텀으로 봤고요. 다른 로봇 섹터들은 이제 1분기 실적 개선이 되는 것도 많았는데 하이젠 RNM은 1분기 적자가 오히려 확대됐어요. 적자 전환되면서 적자폭이 커졌지만 결국 2025년과 202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먼 로봇에서 오늘 클로봇과 하이젠 RNM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하이젠 RNM을 보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넥스 거래에서 급등시켰다가 장 초반부터 하락해서 큰 음봉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지난 화요일 날이죠. 넥스트 시장에서 매수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우리가 37,0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6,000원 이탈을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37,400원 직전 고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가부터 한번 매수하고 밀린다면 내일 동시효과에서부터도 한번 저가 매수 나서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픽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안에서의 종목 하이젠 RNM 오늘장 공략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37,100원에서부터 현재가 OK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7,400원으로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녀쌤의 종목 챙겨봤고요. 쌤, 오늘 시장 진단부터 이제 또 들어가 볼까요? 시장 우리 이냉커님은 오늘 60포인트 빠졌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기회가 왔구나. 그렇죠. 아직까지도 일단 저는 매수 사이드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수의 바닥권 단기 바닥은 확인됐다. 지난 목요일 2,970에서 우리가 매수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30포인트 때 3,030부터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매수 가능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부분은 저는 내심 미국 시장이 반도체의 실적, 호실적, 마이크론이죠.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시장은 미국이 7월 무역 협상을 연기했던 부분들을 재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한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선진국 지수 편입 이 부분이 불발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매도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 급증했고 기관들도 현물 대량 매도하면서 장중 6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그동안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던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화폐
조선 섹터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조정은 우리가 매수 쪽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7천억 수준에서 매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을 때 지수는 60포인트 이상 늘렸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9천억, 1억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오히려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지수는 중간중간 브레이크 걸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신용융자가 20조 원대를 돌파했어요. 단기적으로 신용융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털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시장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이 1조 3,900억 유입되면서 66조 4,100억으로 이미 3년 내 최고고 지난 2022년 1월 고점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1개월 만에 1조 6천억 이렇게 큰 대량 규모가 작은 매수를 오면서 74조 6,900억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머니 펀드는 월말 법인 결제 자금 때문에 3조 7,700억이 좀 크게 빠져났어요. 그래서 221조 5천억 기록했는데 자 마켓머니 펀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19조 5천억 수준에서만 지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 여전히 동일 시각이에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는 감소했지만 결국에 주식형 수익증권과 예탁금으로 유입된 자금이 마켓머니 펀드에서 빠져나간 그 부분을 상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 근간으로 한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전히 수익을 추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기회였나 봅니다. 조정 시 매수 오케이 사인 또 한번 받아봤고요. 시장 안에서의 특징 섹터들도 살펴볼게요. 어딜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명분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오늘 2차 전지 섹터들, 미국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빠졌지만 테슬라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서 배터리 섹터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로보택시가 이미 이슈는 이틀 전에 지났는데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요걸 붙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에 대해서 매수 관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애경케미칼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였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섹터들은 오늘 머리 위에 긴 꼬리를 만드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서도 일단 반등 나왔을 때 고점 돌파 여부를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를 목표가를 상향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고전을 해서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 역시도 HBM 관련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미래 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실적 호전에 대한 증권사 매수천 보고서 나온 해성 DS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한화비전이라든가 한미반도체 이런 HBM 관련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적항암제 1조 8천억 라이센스 계약 이 부분 때문에 AB온이 점으로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면 이걸 못 잡으면 AB온의 대주주인 텔콘 RF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렸고 텔콘 RF를 못 잡으면 텔콘의 대주주인 뉴온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AB온이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가면 텔콘 RF 제약도 따라가고 또 텔콘 RF 제약의 대주주인 뉴온도 따라간다. 그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대장인 AB온이 꺾이지 않으면 관련주들도 트레이딩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징 섹터 반도체 살펴봤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 AS 가봐야 될 텐데요. KMW부터 볼게요. 언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갔을까 싶은 종목인데 오늘도 6% 강세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수익은 33% 넘기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단이 좋아요. RFHIC도 항상 강조 주셨잖아요. 오늘 지금 자리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RFICC는 우리 목표가 상단이 26,000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RFICC 같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35,000원까지 이제 상승시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저평가됐고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게 통신 부품, 육지 통신 쪽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난번에 KMW도 말씀드렸지만 RFICC 같은 경우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15억에서 202억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KMW는 상대적으로 얘는 올해까지 적자 지속이에요. 하지만 455억 적자에서 66억으로 적자가 축소되고 2025년 1,096억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면 결국 이제 육지 통신에 대해서는 시장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MW 역시도 우리는 1차적으로 14,500원 고점을 일단 1차 목표로 했지만 저는 RFICC라든가 통신장비 쪽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RFICC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KMW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주주 배정으로 하지 않을까 이 우려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통신 섹터가 가면 14,840원을 돌파하면 목표 주가는 17,000원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14,500원 전후 14,500원에서 14,800원까지는 일단은 안정적이신 분들은 반을 덜어놓고 대신에 14,000원 이상 갔다가 14,000원 깨지면 전략 매도,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17,000원까지 도전.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KMW 14,000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탈되는지 돌파되는지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간다면 17,000원 가능하다. KMW AS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전력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셨잖아요. 어제 네. 주셨던 종목이 날아갔습니다. 오늘 최고 수익률 8% 돌파가 됐는데요. 지금 자리 전략 업데이트 해볼게요. 오늘 12%까지 올랐었어요. 네. 자, 이제 한국전력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원전 산업 확장에 대한 수혜 그리고 2050년까지 해외 원전 20조 수주 그리고 이제 그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산단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면 전력 설비 쪽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분산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65%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을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못지않게 매도했고 기타 법인이 똑같이 매도했어요. 하지만 사모펀드 매수한 상태고 연기금 매수 늘렸고 투신 매수 늘리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매물을 소화시켰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이틀 3일 동안 대량 거래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어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연기금과 투신 매수 지속해서 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 주가 똑같이 44,000원, 45,000원 그대로 가자. 그리고 설사 내일 시점에서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도 46,000원 부근까지는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려도 겁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 후에 44,000원, 45,000원 목표가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44,000원, 45,000원 목표가 홀딩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쌤 이제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가 잘 가다가 빠집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지난번 말씀하고 똑같아. 조금만 더 밀리면 사야 되겠죠. 오늘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급등했던 인공지능과 결제 관련 섹터들이 크게 밀렸어요. 특히 오늘 주가를 하락시킨 주범은 결국에 투신이거든요. 투신과 외국인인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숨고르긴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을 상승 견인한 주체는 연기금과 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연기금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카카오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카카오는 56,000원에서 58,000원 부근이면 이거는 매수짜리다. 매도짜리가 아니라 매수짜리야. 그래서 1차로 우리는 8만 원까지 들고 가고 또 8만 원에서도 연기금이 더 산다면 여전히 우리가 노려봤던 10만 카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겁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자리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진다면 기회의 구간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카카오로 수익 진짜 많이 봤잖아요. 오히려 지금 자리는 눈길 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000원에서 58,000원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고요. 쌤, 그럼 카카오 오늘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1000주를 산다면 오늘은 50주나 100주 정도만 보겠어요. 나머지는 또 혹시 안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잡는데 대신에 56,000원, 58,500원 이 부분에서는 집중해서 하고 싶고 안 사면 시세를 안 쳐다볼 것 같으신 분은 딱 100주나 1000주 산다면 100주 10%만 딱 보초병 세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네. 보초병은 세우실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보초병 세울 수 있다. 우리 카카오의 아버지 다냐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